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번엔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여성으로서 아마 18번째 노벨상 수상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 씨의 한번 사주 풀어볼 겁니다. 근데 이 한강 씨의 이력을 보면요, 이미 47세 때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맨부커 구치상을 탔어요. 이게 세계에서 세 사람밖에 안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노벨 문학상에 딸 거라는 어떤 그게 있었던 거지. 예? 근데 당사자가 이 한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상했던 타임보다 더 빨리 그 노벨상 획득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스타트다. 그러니까 한강이란 분이 노벨 문학상 탄 거는 이후에도 이제 노벨상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력한 게 사실 그동안 노벨 물리학상이에요. 미국에 있는 그 한국인 그 과학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에 많이 근접을 했는데 실제로 아직 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지만 이휘소 교수라는 사람이 펜실베니아 그래서 이제 아마 핵 쪽의 연구자였는데 강력한 노벨상 수상 후보자였어. 근데 박정희 시대 때 핵 개발 어쩌고 한다면 하면서 그때 의문사가 된 거예요, 의문사가. 근데 현재 제가 볼 때는 노벨 쪽에서 물리학상 수상 가능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학 쪽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군가 물꼬를 먼저 터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물꼬를 이게 한강 사람이 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한강 씨의 사주를 풀까 합니다. 사주를 풀 때 여러분들 항상 가장 중요한 걸 아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유튜버들 이렇게 보면요, 이론을 많이 설명해. 식신이 어떻고 그거 그렇게 썩 중요치가 않아요.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만 알고 수학문제 풀듯이 노상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 사주 풀려면은. 그래서 항상 접근할 때 8글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월지라고 그래, 월지. 근데 여러분들 점성술이요, 월지 바탕이 된 거야, 점성술이. 예? 염소 자리는 몇 월 이렇게, 사자 자리 몇 월, 정갈 자리 몇 월 했고, 원래 서양의 점술의 가장 핵심은 달이에요, 달. 근데 보세요. 도형은 똑같아요. 월지가 가장 중요하다. 월지가. 이 자리가 포인트인 거예요. 이 자리가 계절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주학은 뭐다? 기후학이다. 사주학은 기후학이다. 그래서 이 기후를 나타낸단 말이야. 월이. 계절이. 그래서 이 사람은 추운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한강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까지 너무 추웠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트라우마가 생겨요. 추위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부터 우주의 기운이 추위로 가면요, 제 기능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 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일견에서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사주가. 사주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화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이게 다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작동을 시키려면 먼저 어떻게 된다? 조후로 화가 와서 따뜻하게 함으로써 이걸 사주를 녹여주면서 그 다음에 운이 풀린다, 이렇게 보는 게 정도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월지가 해, 자, 축, 인,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역학에서는 겨울이라고 해요. 여기서 인하면 여러분들 임묘진에서 봄으로 생각하지만 역학에서는 해자, 축, 인 여기까지를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후로는 반드시 화를 쓴다. 제가 역학 공부를 한 10몇 년 할 때까지도 인월을 겨울로 알지 못했어요, 저도. 왜냐면 저는 처음에 이 이론을 가지고 한 1년 반을 제가 과외를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반을 공부하고 가장 기초적인 거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독학으로 들어간 거예요. 독학을 10몇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이라는 것이 계절이라는 걸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운아야. 왜 행운아냐? 나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편하게 가르치는 거를 터득하기 위해서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깨달은 거거든. 그러니까 사주학이 기후학이라는 것도 알는 것도 아마 공부 17년 정도, 18년 정도 하고 나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한 교재에 쓴 게 적천수였는데, 적천수는 어떤 책이냐면 지금부터 600년 전에 그 주원장의 오른팔 유기가 썼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면 옛날 사람 입장에서는 관리가 되면요, 돈, 여자 모든 걸 취할 수 있었어.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게 그냥 단순해요. 마치 공산당처럼 딱 공산당원만 되면 되듯이 옛날 사람들은 과거에 급제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음서제도에 의해서 좋은 부모를 받고 태어나서 알아서 입문한 거예요. 그 공무원 세계에.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사람 뽑았냐면 첫째는 과거급제, 또 하나는 음서제. 예. 그래서 그 적천수 책을 쓴 사람이 유기라는 사람은 재상이잖아요. 관료란 말이야. 그러니까 적천수에서 강조하는 건 주로 뭐다? 억부법만 강조한 거야. 억부법만. 다시 말해서 용신을 억부용신만 쓴 거야. 에? 스트롱하다, 위크하다. 근데 이게 보시면 세월이 흘러보니까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억부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조우에 따른 용신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이게 좀 더 이게 더 자본주의 시대에 맞는다. 조우 용신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식상 용신도 마찬가지고. 원래 여러분들 알다시피 식상이 발달하면요, 상관 경관이라 해서 관을 상하게 한다 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상관을 쓰려고 생각 안 해요, 잘. 웬만하면 무조건 억부용신이야, 웬만하면. 근데 지금은 어떻다? 상관용신을 더 많이 쓰려고 그래. 왜냐면 식상용신이 되면 돈을 많이 벌거든. 그리고 사주에서 만일에 재가 없어. 무재사주예요. 무재인데 식상으로 둘러싸여 있어. 식상으로. 그러면요, 그거는 재가 있는 거 더 나아. 왜냐면 그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는 재가 있는 거야. 에? 식상이, 식신과 상관이 재를 만들어버려. 만들었는데 사주 안에 만든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재는 그 누가 뺏어갈 수 없다. 그래서 재벌 사주들을 보면요, 식상이 발달했는데 재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정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인데 제가 10몇 년 동안 깨달은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거하고 책으로 공부하는 거는 지금 여기 또 질문하면 또 답하지 말고, 알았지? 본인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혼자 독학을 했어 한번. 당신 죽을 때 가서 좀 깨닫는 거야. 인이 뭔지를. 그래서 해자축인 이렇게 했을 때 겨울이다. 전지조건보다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이 사주가 녹아야 된다. 반드시 녹아야 된다. 이해했어요? 네. 녹아야지 돈도 움직이고 물도 움직이는 거지. 어렵을 때 아무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용신을, 가장 큰 용신을 화를 쓰는데 딱 용신이 이렇게 월간에 딱 떠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신도 어느 자리에 있냐가 중요한 거야. 에?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러니까 딱 월간에 딱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신약평관을 별로 안 좋게 본단 말이에요, 제가. 그쵸? 근데 조금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평관이 용신일 때. 에?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해월, 충月타는데 이 정화가 용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설사 평관이라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정화를 용신을 하는데 얘가 평관이란 말이야. 딱 하나밖에 없어, 거기다가 연월일상에. 그러면 정화가 용신이 확실하고, 우리가 이제 신약 평관일 때는요,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식상세살 용신을 쓰잖아요. 식상세살 용신. 왜냐면 그거는 평관이 너무 불길하니까 쳐내는 건데, 이렇게 딱 하나 있을 때는요, 이거 식상세살 용신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이 자체가 상당히 이 구조가 굉장히 괜찮아요, 이 구조가. 여러분들. 그리고 신금이 해월에 해일 이렇게 되면 이게 금생수 빠지면서 신약 같은데, 여기 경금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렇죠? 자, 첫째 용신이 화고요.
두 번째, 이 사주 분석하면은 금생수의 신약, 정신충의 신약 같은데 경금이 딱 버티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뭐가 된다? 신약하니까 어부법은 경금도 용신이 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연에 용신이 있다는 건 조상이, 선대가 돌봐준다는 거야, 선대가. 조상이 돌봐준 사주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좋은 집안에서 많이 태어납니다. 뼈대가 있는 좀 가문 출신이 많아요. 연에 용신이 있을 때는. 에? 근데 사실은 한가인한 사람이 아버지가 한승원이라 해서 역시 소설가인 거야. 그러니까 그 한승원의 어떤 그거를 이어받은 거지. 그 피를, 유전자를. 그래서 이렇게 연애 용신이 있을 때는 누가 돌봐준다? 조상이 돌봐준다. 부모로부터의 유업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용신이 조상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무엇든 종교를 믿든 반드시 제사를 지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줬을 때 용신이 연에 없거나 아니면 조상신이 없을 때는요, 별로 효과가 없어. 그 사람은 제사 안 지내도 돼. 근데 이렇게 연간에 용신이 있을 때는 누가 돌봐줘? 조상이 돌봐준다. 그럼 뭐다?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 여기서 제사의 의미를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독교인이면은 교회 가서, 절에 가서, 성당 가서 그냥 마음으로 빌어주면 그걸로 족하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의미를 뭐 이왕이면은 진짜 제사 지내면 좋지. 이왕이면.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그냥 자기가 다니는 절이나 뭐 교회나 성당 가서 교회가 뭐 유이신이지만 뭐 내가 뭐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좋은 대로 극락왕사 해달라는 게 뭐 나쁜 거 없잖아요. 기도 내용은 아무 관계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럼 그걸로 좋게.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복을 준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교도 내세신앙을 위주로 갔다가 저 세상에 갈 때 어떻게 하냐 했다가 현세 구법불교로 바뀌었어요. 현재 좀 잘 살게 해달라는 걸로. 그러면 지금 여기 살아있는 당시에 좀 잘 살려면요, 이왕이면은 이런 거 지키시면 돼.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윤석열 사주를 보고 뭐 김건희 사주 보고 어디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 깡입니까 사실은? 그보다 좋은 사주 더 많아요. 근데 대통령이 된 거는요, 그 물상에서 작용해서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가 다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사주를 보고 거기에 물상이 작용을 한 거지. 사주를 보고 물상이 작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물상은 뭐야? 그 당시에 여론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김건희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게, 내가 벌써 계속 오랫동안 구설 들어온다, 올해 신자진에 물에 쓸려간다 엄청 얘기했어. 내년은 또 사신합수야, 또 구설 들어와, 그 다음에 또 좌우충이야. 끝이 없어 그 여자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입과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잘 막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또 엉뚱한 데로 갔는데, 세 번째, 이 사주를 보면요, 이 정화가 용신이란 말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합평관인데, 신합평관은 원래 나쁜 건데 여기서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화가 용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이 정화의 작용은 뭐냐면 질 수 없다야. 그리고 강박관념.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 꽂히면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주다 라고 보시면 돼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 강박관념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또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정화가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남편과 사이는 별로다라고 봐요. 내 개인적 사주를 본 내 추론은 남편과 사이는 별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편과 붙어 있는 것보다는 남편과 떨어지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의 길을 가야 이혼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관이 옆에 있다라는 거는요, 그게 이혼수도 될 수 있어. 특히 신약할 때는 그게 이혼수란 말이야. 근데 그 이혼수인데 그걸 극복하려면 어떡한다? 떨어져 지내면 돼.
저 개인적으로는 이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몰이무라도 부부가 각자 바쁘다. 남편대로, 처는 처대로. 그리고 아마 공간을 같이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자기의 공간이 따로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러브존 사주에 이렇게 시합평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혼하기 싫으면은 따로 지내면 돼요. 따로. 뭐 주말 부부도 괜찮고. 그래서 됐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 사주의 특징을 본다면은 잘 보세요. 여섯 가지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월지야. 얘가 ik지방이야. 최고야, 베스트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러가 바로 일지예요. 그러니까 사주는 월지, 일지가 다 결정한단 말이야. 가장 중요한 자리가 월지, 일지야.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월지, 일지가 뭐야? 표현이잖아. 금생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표현인 거야. 표현. 그러니까 표현이 어디에 있어? 월지, 일지에 있어. 그러니까 표현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만일에 얘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훨씬 낫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일에 상관이, 이 식상이 여기 있었어 봐. 힘바리가 없는 거야. 위에 있으면. 왜냐하면 신금 옆에 붙어 있어야 돼, 무조건. 신금에 떨어져서 여기 상관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유능한 작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유 자체가 타고난 표현가다. 그러니까 천재적인 표현력을 갖고 있다라고 봐도 이 사주를 딱 볼 때는 이 사람은 천재적인 어떤 표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죠? 네 번째, 이게 해예요. 표현이. 해가 뭐야? 역마잖아, 역마. 그러니까 뭐야? 해외에서 이름을 날린다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이름을 날린다는 거 우리가 암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월지 역마를 하고 태어났다. 월지 역마다 하면은 여력이 있으면요,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여력이 있으면은. 그래서 사주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부모 누구냐도 더 중요한 거야. 왜냐면 그걸 커버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역마가 강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해외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는 요건이 돼 있었던 거야. 만일에 월지일지가 역마가 없어? 제가 볼 때는 안 돼. 이렇게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해가. 그래서 많은 그 신경을 써야 돼요. 많은 신경을 우리가 자식 교육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 있고 표현이 달인이다. 천재다 이렇게 봐야 돼. 표현의 천재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성공하는 사주고, 그리고 작가의 길을 잘 택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작가의 길을 잘 택했다. 그리고 한강이라는 사람이 연세대 국문과 수석 입학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그렇게 잘했대요. 영어를. 그러면 영어가 뭐야? 영어 포리 랭귀지잖아요. 바로 해외 나라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 발전한 사람들은 그런 쪽에도 또 이렇게 금생수 빠지니까 영어를 되게 잘했겠죠. 자, 그래서 역마 해외 이렇게 돼 있고, 다섯 번째로 조상이 늘 도와주고, 그렇죠? 해외 성공하고 표현력이 뛰어난 작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신은 뭐냐면 이 사주가 신금 신약이니까 토금도 용신이 돼요. 토와 금도 용신이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이 한강 사주 보고 탄 건 참 좋은 사주다라고 생각했어. 굉장히 좋은 사주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보면요, 술은 뭐야? 술은 화생토로 내려가죠? 술은 뭐냐면 인수야. 공부 잘했겠죠? 이게 똑같은 인수래도 위에서 내려온단 말이야, 화생토로.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운에서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합격 성적은 천재급이 아니야. 인수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도 운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자, 그 다음 16세에 을목이 오는데 원래 제가 올 때 공부 잘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뭐다? 경금이 막아준 거야. 조상이 을경합으로 금으로 딱 막아줘서 연세대 국문과 수석학교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운도 보시면은 유금에 신금에 다
다 이렇게 용신으로 흘러가, 용신운으로. 그러니까 생이 평탄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소설가 하면서 뭐 가난하거나 뭐 힘들었거나 이런 적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자기와의 싸움이 있던 것 뿐이지, 뭐, 정말, 굶주려 가면서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탄한 삶을 살았다. 진짜로. 왜? 운이 다 이렇게 용신을 흐르잖아. 너무 좋은 운이잖아. 너무 좋은 운. 쫙 이렇게. 그죠? 36세, 몽고반정으로 이상문화상을 수여하고, 47세 때, 그쵸? 40세 임수에서 7세 때 최주절 맨브록 구제상을 땄어요. 이렇게. 근데 보시면은 다 용신으로 흘러간 거 아닌가. 여기서 여러분들 천간과 지지가 있는데 천간 3년, 지지 7년인데 기본적으로 적수론책을 보더라도 천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간단 말이야. 지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현재 바로 5대운에 있어. 여러분들 5 끝내주잖아요. 자, 5가 되면 뭐야? 오수로 화국이 돼. 명성을 세계 천하에 날린다는 뜻이 되잖아. 오수로 화국이 되니까 이게 명성이고 해가 두 개 있으니까 세계 만방에다가 명성을 날린다라는 운이 딱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5화로. 끝내주죠? 노릇 탄 거고,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본인이 싫어든, 좋아하든, 대한민국이 남아있는 한은 역사에 기록된다고. 대한민국이 남아있는 한은 항상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잘 생각해보면, 근세사에 노벨문학상보다 더 그 위대한 사람은 없거든. 왜냐면 세계가 인정해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한강이라는 이름은 나라가 살아있는 한은 늘 이름이 딱 있는 거야, 한강이라고. 이름도 범상해, 그죠? 한리버야, 한리버, 한강. 이름도, 참, 그래서, 자, 올해, 이 운이요, 나무랄 데가 없는 게, 이 사로 가면 사이충이 되잖아? 사이충이 되고 사술이 되는데, 이때는 뭐가 된다? 내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또 명망가로 자리를 확실히 굳힐 거예요. 사에서는. 그 다음에 경금도 용신이고, 진토 용신이고, 기토 용신이잖아. 묘는 묘수로 화국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주다. 제가 풀어본 중에서. 굉장히 좋은 사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사주를 딱 봤더니 이재명이라는 사주 보면 그것이 땡땡이 같거든. 근데 당대표라고 있단 말이야. 그건 자격이 없다. 여러분들 사주 나쁘다고 출세 못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꼭 그걸 명심을 하셔야 돼. 사주가 나쁘다 해서 출세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사주가 좋다 해서 반드시 출세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자기가 그 사주에 맞는 직업을 뭘 택했냐가 중요한 거거든. 이 사람이 만일에 작가를 안 했다 봐. 성공 못했어. 여기서 이 사주에 가장 강한 기운이 해수이기 때문에 금생수 해수이기 때문에 작가의 일을 택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이 사람이 무슨 엔지니어를 했어봐요. 성공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직업이 사주에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주가 좋고 나쁘를 따지지 마시고 내 사주에 맞는 직업이 뭔지를 정확히 캐치해서 우리 애들한테 그 직업을 택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이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운이 말이야. 태어나서, 그쵸? 자, 병화는 뭐야? 화용신이지. 태어나서. 뭐 나쁜 게 없어. 그리고